애들이 뭘 시작했다가 금세 그만두는 이 작심삼일 증세. 처음에는 막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하면서 반짝 열심히 하다가 금세 시들해지는 그런 애들 있죠. 처음에 학원 보내달라고 자기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래서 학원 다니기 시작하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또 숙제도 밀리고 또 가끔 늦기도 하고 이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자기 이 학원 못 다니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학원 그만두고 그리고 또 다른 학원 옮겨달라 그러고 이렇게 학원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작심삼일의 대마왕이에요. 얘는 진득하지 못해요. 엉덩이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요. 그냥 이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작 얘들이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얘가 의지박약이에요. 얘는 성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그 원인을 생각하시는데요. 원인을 그 정도로 찾으시면요. 이 작심삼일병 요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작심삼일 처음에 열심히 반짝하다가 시들해지는 이 증세를 보인다고요. 그 이유가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이유,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를 알면요. 그 해결 방법이 나와요. 이게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사연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의 대명사 같은 고1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 쉽게 실증 내고 빨리 바꿉니다. 진득하게 하는 꼴을 못 봤어요. 학원도 새 학원 등원하면 딱 한 달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숙제 밀리고 힘들어지면 학원을 옮기겠다고 해요. 안 옮겨주면 자꾸 빠지고 숙제도 안 해가다가 작년에는 학원도 잘려서 그만두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저는 또 할 수 없이 새로운 학원을 물어다 대령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관리형 독서실에 다녔는데 2달 다니고 고등학교 개학하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중간고사 때까지 꾸준히 다니려나 했는데 처음에 시험 준비한다고 한 열흘 열심히 다니더니 4월 들어서는 시험도 다가오는데 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래도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가기는 가는데 시험 끝나면 그만 가겠다고 합니다. 작심삼일도 121번 하면 1년인데 늘 이렇게 처음에는 뭘 할 것처럼 하다가 좀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새로운 뭔가를 찾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두고 보며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어머니, 이건 기다린다고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빨리 파악하고요. 지금의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 학생의 WPI 성격검사나 LSI 공부마음 검사는 못했어요. 지난주가 시험기간이라서 이제 이 학생이 검사까지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작심삼일을 하는 애들은요. 노력은 조금 하고요. 아주 보상은 크게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건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그런 두 가지 각기 다른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가 이제 나타내는 작심삼일의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 애가 어떤 공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한테 대한 접근 방법과 또 해결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부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 딸이 작심삼일 유형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그 LSI 공부마음 검사를 실시를 하면요.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이유나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내가 다른 애들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 좀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 시험 점수라든지 아니면 남보다 진도가 조금 앞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애들 앞에서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남들보다 좀 앞서면 그 순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보다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았거나 내가 내 친구보다 수학 선행이 한 단원이라도 앞서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되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아무도 대답 못한 걸 내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애들을 LSI 공부마음 검사에서는
폼 잡는 공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진득하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면 내신 문제 쪽집게처럼 찍어준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학원도 선택을 하거든요. 또 그게 아니면 학원을 갔는데 이 학원 애들은 좀 나보다 못하고 내가 여기서 좀 잘하는 레벨이네? 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날 무시하지 않고 대단하게 여겨주네? 이런 마음이 이 학원 선택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자기가 이 학원이 내신 문제 잘 찍어준다 그래서 갔는데 문제만 찍어주고 좀 답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찍어주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고 엄청 문제 많이 풀리면 얘들은요 실망을 하죠. 아니 나는 굉장히 쉽게 뭔가를 얻고 싶었는데 뭘 힘들게 많이 시키잖아. 그래서 며칠 열심히 하다가 이거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내가 여기서 내신에 대해서 문제 쪽집게 문제 받아서 그거 열심히 해서 딱 시험 잘 봐야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요 의욕과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슬슬 뒷공무니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눈에는 얘가 어떻게 보여요? 얘 또 처음에 반짝하다 또 의욕 사라지고 또 이거 작심삼일병 또 나오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에 처음 가면 선생님들이 잘해주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신규 학생이니까. 그리고 아직 자기 실력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잘 가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자기 실력이 다른 애들만 못하다는 거, 이게 뭔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학원 옮겨달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보이는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 예시가 지금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마음 검사를 했더니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나왔다. 특히 이제 현실 검사 결과가 이런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폼 잡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결과만 바라고 힘든 노력은 피하고 싶은 이 애들한테 사실 정말 너무 필요한 거는 실력을 키우고 자기 공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자기 공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 미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너는 그냥 남보다 조금만 잘하면 그만두더라?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걸 미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쟤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지만 이게 빠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할 게 계속 뭔가 많을 때는 얘네들이 좌절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적절한 격려.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했다. 이런 적절한 격려와 칭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지겨운 과정을 참고 자기가 해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걸 이렇게 했어? 나는 이거 진짜 문제 이만큼 풀기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이 과정을 참고 해내는 애도 처음 봤다. 뭐라든지 이렇게 좀 과장된 칭찬이라도 얘네들이 그 과정을 견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도 했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잖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조금 하고 큰 거 원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진짜 격려, 응원, 칭찬해 주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얘가 매일 자신이 뭔가 완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난이도와 공부 분량을 제공해 주는 거. 요게 바로 코칭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다 했네. 그 느낌이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참고 견디고 그래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됐다. 우리 아들 너무 멋있어. 우리 딸 역시 장해.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드시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들은 야, 너 그 정도 공부하고 네가 성적이 오를 줄 알았어? 너 그동안 네가 논 거는 생각도 안 하니? 이런 뼈 때리는 멘트를 날리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어머님들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애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때려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애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야, 나는 이거 살이 나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그냥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은주 박사님의 코칭 받기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멍키고 수업 시간을 보내고 시험 전에는 책 한번 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일단 잘 듣게 되고 전부 받아 적어요. 배운 내용이 이전보다 기억도 나고 이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받아 적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험에서 틀려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틀렸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도 찾게 되고 인강이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관심 있게 들어요. 센터에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서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보자,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폼 잡는 마음, 자기가 빨리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이제 그런 예를 좀 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작심삼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공부 마음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는 자신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부담감을 엄청 느끼는 그런 공부 마음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이나 압박감만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는 이게 시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지 않고 쉬운 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자기 실력은 겨우 수학 개념서 끝내고 센 라이트 정도 풀 수준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집 풀고 있는 걸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고쟁이는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어 실력은 아직 수능 기출 풀 실력이 아닌데 지금 낮은 단계 공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풀면 무조건 50% 이상 틀리는 수능 기출을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죠. 오래 앉아서 할 수도 없고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쉬운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풀고 싶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노력은 배신한다. 이런 소리를 꼭 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자기가 시간만 들이면 그게 노력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자녀분의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가 요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왔다면요. 우리 애가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며칠 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의 이 작심삼일병을 고치려면요. 학생의 실력에 맞는 이제 공부와 문제풀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학생일수록 이전에 배운 것에서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기초 실력 다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더 어려운 거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기초 다지는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잘 꼬드겨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그 꼬드기는 게 코칭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집 한 권을 이렇게 좀 제대로 딱 끝내서 느껴보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 이런 걸 느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낮춰서요. 제대로 뭔가 하나를 좀 끝내보고 이렇게 끝내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 요거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아마 인강도 신청해 놓고 끝까지 완주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거나 인강을 들으면서도 그걸 내 걸로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인강을 들을 때도요, 좀 같이 앉아서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인강 듣고 나서 중간에 멈추고 물어봐주고, 또 인강 시작하기 전에 배운 내용 미리 좀 이렇게 훑어보고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애가 인강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고요. 문제집도 하루에 일정량을 풀고 오답하고 그 내용을 스스로 숙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매일 일정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요. 그래도 문제집이든 인강이든 이게 풀로 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낮은 단계를 하고 막 이러지만요. 완주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가 이걸 했다는 그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것도 내가 이렇게 완주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끝냈다. 내가 이걸 다 해냈다. 이런 성취 경험이 이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에게는 작심삼일병에 대한 치료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안 하겠다는 거 하게 달래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연에 있는 학생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경우보다는 첫 번째 경우에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연 주신 어머니께서도 좀 영상을 보시면 그 아이의 공부 마음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요. 나타나는 행동은 다 비슷해요. 딴짓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극도로 낸다거나 뼈치 반짝하고 만들거나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공부 마음을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붙여도요, 유명한 학원을 보내도요, 좋다는 공부법을 알아도요, 이 애의 공부 마음이 좀 열심히 공부 제대로 해볼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우리 아이의 공부 마음을 알아보고 싶으시면요. LSI 공부 마음 검사도 해보시고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검사 사이트에서 주는 결과 말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시면 사연을 보내주셔도 돼요. 물론 개인 상담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의 공부 마음을 알고 좀 아이에 맞게 이렇게 지도를 해가신다면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